2025년은 기아에게 한 시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해였다. 2024년 통합 우승의 환희가 채가 시기도 전, 팬들은 이제 기아 왕조가 시작되는가? 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핵심 전력 대부분이 건재했고 선수단 분위기도 최고조였다. 기아 프런트 역시 2연패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당당히 내걸며 자신감 넘치는 겨울을 보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속도로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개막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두 명이 아니라 주축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연쇄 부상. 이 시점부터 기아의 2025 시즌 계획은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고 완전체라는 말을 팬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교체 선수들은 분투했지만 전력 손실은 분명했고 순간순간 이어진 불운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불펜은 과부하로 흔들렸고 타선은 폭발력이 떨어졌다. 그 결과 시즌 막판까지 치열하게 따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8위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즌 종료 이후에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나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프런트 전체를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FA 대량 발생 사태였다. 기아가 공식적으로 6명 모두 잡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관계자들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1. 모기업의 투자 의지가 낮았다. FA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모기업의 의지가 핵심이다. 삼성, 두산, KT 등은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팀들이지만 기아는 올해 이 부분에서 뚜렷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구계에서는 기아가 예산을 정해놓고 그 이상 절대 쓰지 않으려 한다. 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즉,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린 셈이다. 선수를 붙잡으려면 유연함이 필요하지만 기아는 이번 시장에서 그것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2. 팀 구성의 구조적 문제 리빌딩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 기아는 워낙 베테랑이 많은 팀이다. 최형호, 양현종, 박찬호 등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베테랑이고 그만큼 세대 교체를 더 늦추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었다. 구단 입장에서는 모든 베테랑을 계속 붙잡아 미래를 희생하느냐 아니면 일부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미드롱텀 플랜을 준비하느냐의 선택을 해야 했다. 기아는 결국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 지켜볼 것만 지켜보는 전략을 선택했다. 3. FA 시장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해. 2025 FA 시장은 유독 가격이 올라가 있었다. 실력 대비 높은 금액이 오가는 버블 시장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총액 5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움직인 시장에서 기아가 지출한 금액은 단 57억. 수치만 봐도 경쟁에서 밀린 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아가 애초에 모든 선수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즉, 기아의 패배라기보다 시장 환경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크다는 의미다. FA 6명 중 떠난 선수는 박찬호, 두산, 4년 80억, 한승택, KT, 4년 10억, 최형호, 삼성, 2년 26억. 떠난 이들 모두 각 팀이 명확한 필요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케이스였다. 특히 박찬호는 리그 정상급 수비형 유격수라는 희소성이 있었고 최영호는 여전히 리그에서 손꼽히는 클러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자였다. 즉, 돈을 쓰려는 팀이 너무 명확하게 존재했다. 반면 기아가 지켜낸 선수는 이준영, 3년 12억, 양현종, 2+1년 45억. 이들은 팀의 뼈대에 가까운 선수들이다. 특히 양현종은 기아 프랜차이즈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에 구단은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 했다. 그러나 양현종에게 투자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일괄적으로 붙잡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FA 유출이 많아지다 보니 기아의 전력은 자연스럽게 얇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내야 수비와 불펜은 구멍이 크게 뚫렸고 2025 시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6명이 FA 중 이제 단 1명. 조상호, 30일만이 남아있다. 그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9위를 갖춘 불펜 자원이며 한 시즌 동안 흔들릴 수는 있어도 후반기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무시할 수 없다. 구속 하락으로 불안 요소 존재.
조상우는 전성기 시절 154에서 시속 155km까지 끌어올리던 강속구가 트레이드마크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구속 하락이 뚜렷했으며 이로 인해 피안타율이 상승했고 위력도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고액 계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반등은 모든 걸 뒤흔든다. 문제는 8에서 9월 성적이다. 에라 1.06은 단순히 반등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신한 것에 가까웠다. 구속도 소폭 회복했고 구위 역시 안정성을 되찾았다. 이렇다 보니 다른 구단도 되살아난다면 대박이라고 판단. 기아는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는 판단. 즉,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복잡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시장가 상승이 조상우의 기준선을 끌어올린다. 조상우 입장에서 이영하의 4년 52억 계약은 결정적 선례다. 조상우는 실제 커리어와 임팩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선수다. 그렇다면 본인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은 기아에게 양날의 검이다. 금액이 올라가 더 부담되지만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불펜이 사실상 붕괴될 위험. 기아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말 필요한 선수라면 기준을 높여서라도 지켜야 한다. FA 시장가 상승은 조상우에게 큰 희소식이다. 두산이 이영하와 4년 52억 계약을 했고 김범수 또한 높은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면 조상우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나도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FA는 비교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높은 금액을 받으면 그 바로 아래 선수들도 기준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시장 논리다. 기아는 오버페이를 지향하는 팀이다. 구단의 FA 협상 원칙은 명확하다. 정해놓은 기준선 이상은 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기준이 대부분의 협상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팀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기아는 그만큼의 돈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총 6명 중 3명을 놓쳤다. 이제 조상우에서조차 기준을 지킬 것인가? 이 선수만큼은 지켜야 하는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조상우는 우호한 불펜, 경험 풍부, 시즌 후반 폭발, 팀 전력에 꼭 필요한 타입이라는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아 불펜은 이미 두께가 얇아진 상태다. 기아가 진짜 2025년 경쟁력을 지키려면 조상우는 반드시 필요한 퍼즐일지도 모른다. 야구는 결국 전력이다. 전력을 지키지 못하면 성적도 잃고 팬심도 잃는다. 따라서 기아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기준을 고수해 다시 선수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팀의 미래를 위해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것인가? 예산이 부족해도 경쟁은 해야 한다. FA 시장은 결코 아쉬운 팀이 선택하는 시장이 아니다. 지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지갑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다. 결론. 2025년 기아는 우승팀에서 부상과 부진을 겪고 FA 대량 유출이라는 연속된 충격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조상우가 기아의 겨울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이다. 그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놓칠 것인가? 기아의 선택이 2025 시즌뿐 아니라 이후 몇 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팬들은 이제 구단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360은 KBO, MLB, 야구 분석, 이슈,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스포츠 360과 함께 야구를 더 깊게 즐겨보세요.